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5번째 강의인데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또한 시행착오, 타산지석 등등 이런 속담이나 격언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인데요. 옛날 유명한 교육학자 존 듀이도 learning by doing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무슨 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학습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NCS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컨텐츠입니다. 그 직업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 뭐였죠? 그 직업 기초 능력. 그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매칭시키는 그런 시간을 오늘과 또 이제 오늘 이후로 3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NCS는 그 경험을 원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경력을 물어봤어요. 사실 그 학생들은 그 어디서 일하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굳이 경력을 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의 경험을 보면 어느 정도 능력을 한번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꼭 경력을 쌓아야겠다라고 너무 지금 부담 갖지 마시고 경험, 그동안 어떻게 학습했던 경험, 가족 생활을 어떻게 했던 경험, 동아리 활동, 교우 관계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이제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NCS는 경험을 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채용 시장에서는 NCS가 있던 그 이전이던 도입되기 전이던 도입 이후던 상관없이 어차피 지원자들의 역량, 그 능력을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자의 경험을 묻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NCS에서는 실제 일하는 분야,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선호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업 기초 능력, 즉 내가 어느 직업인이 되던, 내가 전기 쪽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IT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행정 일을 하던 상관없이 누구든 직업인이라면 누구든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그 공통적인 기본 능력, 그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직업 기초 능력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습득을 했습니다. 국어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 확보했고요. 그리고 수학을 통해서 수리 능력도 다 있어요. 그리고 도덕을 통해서 윤리의식이 뭔지도 압니다. 하지만 국어 점수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도덕 점수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윤리의식이 높다?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배워왔던 것은 소위 말하면 스펙, 머릿속에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잘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제 수행을 해야 할 때, 일을 수행해야 할 때는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고 갖춰왔던 것을 현재 NCS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직업기초 능력과 한번 매핑을 시켜서 과연 내가 의사소통 능력이 이 정도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업기초 능력이 총 몇 개였죠? 이 의사소통 능력부터 직업윤리까지 크게 대영역은 10개입니다. 근데 각각 또 하위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34개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이다. 나는 국어 점수가 높으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 혹시 아시나요?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그 송신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수신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듣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말을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사람이 메시지를 받고 서로 상호 교류하는 그런 과정이다. 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했으니까 소통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즉,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말 그 말이 상호 교류가 됐는지 이것은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시험도 잘 보고 국어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을까? 내가 말하는 거, 저 사람이 그 어떻게 반응하는 것까지 다 확인해서 내가 상호 교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 부분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사이트 보시면 NCS 홈페이지 아시죠? 홈페이지 보시면 이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데 그 밑에 직업 기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게 앱 형태로 좀 바뀔 겁니다. 이건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시는데 하나 클릭하면 우리가 교수자용 매뉴얼과 학습자용 워크북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제작을 할 때 사실은 학습자용 워크북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워크북을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고 하면서 좀 더 내용을 보강한 게 사실은 교수자용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아요. 다만 교수자용 매뉴얼이 훨씬 내용이 좀 풍부할 뿐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가르칠 때 이런 것을 참고하세요라고 하면서 참고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요 학습자용 워크북만 보셔도 돼요. 핵심적인 부분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요 학습자용 워크북에는 그 학습 평가에 대한 정답을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이 정답 알려달라. 그래서 일단 그 매뉴얼 보시면 워크북 보시면 정답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이라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한 그냥 그 종합 분석적인 그 평가 정답이지 이것을 맞췄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능력을 키워줬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런 그 행동에 대한 방향, 가이드라인 이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기의 능력, 그다음에 직업 윤리. 직업 윤리가 무슨 능력입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윤리적인 것을 굳이 능력으로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들이나 기업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윤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 이걸 꼭 넣어줘요.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윤리도 하나의 이제 능력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부분, 경험했던 부분을 한번 잘 매칭을 한번 시켜보는 그런 노력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도 있고요. 여러분들 글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말하기 싫어. 진짜 보기도 싫은데 뭐 메시지 하나 날려주고 이러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말로는 어렵지만 문자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메일로 쓴다던가 이 글도 굉장히 큰 위력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전달 체계는 말도 있고 글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잘 전달하고 글과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서, 이것은 글로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전체 그 글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을 파악하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시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기 다음 중 이것의 주제는 뭡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잘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발표를 하겠다. 이만한 자료 갖고 와서 첨서부터 읽고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이런데 핵심적인 거는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읽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이것도 어떤 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써야 될지. 근데 이제 우리 최근 그 취준생들이 NCS 도입되니까 뭐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장땡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능력일 수가 있어요. 그 핵심, 그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에게 잘 전달시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NCS 때문에 되는 게 이런 게 새롭게 도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금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글 쓰는 방법,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안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 이런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그다음에 남 얘기하는 것을 잘 듣는 능력, 내 의사를 잘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 즉 토익 점수 몇 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 그것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NCS 이제 들어왔으니까 토익 점수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시대에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익 점수 뭐 몇백 점, 뭐 600점, 700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진짜 내가 맨날 외국 사람하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업무라면 더욱 더 점수를 높인다던가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 900점을 따야 돼, 다다익선, 고고익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채용 시장에서 최근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이런 기관,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 자신이 5년간 속해 있던 무슨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특히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이라면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니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대인관계 능력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더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기서는 고객,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고객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군대 전역 후 아버지를 도와서 무슨 현장 관리자로 일을 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근로자, 연령도 다양하고 뭐 출신 배경도 다양하고 뭐 취미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안에서 열심히 이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까지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좀 아쉬운 게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비흡연자지만 그 아저씨들이 흡연하는 장소에 꼭 들어가서 소통하는 데서 빠지지 않고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했습니다. 뭐 등등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그런 것을 극복하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더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왜 본인이 문제를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어려울까?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한 결과 결국은 식사도 부실하고 뭐 부족하고 막 질도 떨어지고 근무도 너무 필요하고 그 연장 근무도 많고 야근도 많아서 너무 불만이 있었다라는 원인을 파악했대요. 그래서 윗사람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차도 날라주고 하면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원인을 파악해서 윗사람들한테 식사의 질을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필요가 있으니까 교대 근무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끝내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 이런 것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돼도 저는 이 경험을 잘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는 뭐 예전에 상급 부대에서 군수 과장님을 통제하에 근무를
근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이런 네이버 밴드 같은 말로 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이런 밴드 같은 것을 개설해서 글로 표현하고 다양한 이모티콘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감정 표현이 어려운 부분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그 경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굉장히 이제 좀 귀감이 됐고 신뢰하는 부서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경험이 결코 혼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반드시 그 윗사람하고 같이 과장님께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러니까 윗사람을 조금 올려주면서 팀을 운영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면서 요즘에는 리더십, 뭐 나는 반장을 했고 나는 항상 이끄는 이런 것을 강조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팔로워십이라고 해서 윗사람을 잘 따랐다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업무 분담과 부서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이런 제안 사항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입사 이후에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에서 잘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뭐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수리 능력인데요. 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 문제를 막 푼다고 해서 수리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업무 상황에서 실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연산 능력, 사칙,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죠? 의외로 잘 적용을 못해요. 시차, 우리 과장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오는데 몇 시에 도착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하면 시차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 비행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뭐 등등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 본인이 판단해서 언제까지 배웅을 나가야 된다라고 뭐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때 응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도 여러분들 백분율 이 모집단이 있는데 샘플링을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 우리 사업은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정확한 근거, 에비던스 기반의 이 통계적인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통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수학 점수를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기법도 사실은 다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 이제 문서라든가 그런 것을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도표, 예를 들어 그림이라든가 표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실제 활용하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전체적으로 수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기관에서는 당신이 수학적 사고를 적절히 활용해서 뭐 문제를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말해보시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전에 인턴 경험을 했는데 같은 조원들이 무슨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그래서 너무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만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서 매일 아침 업무 시간 전에 그날의 목표를 막대 그래프로 제시를 해서 뭐 문자로 보내던 무슨 네이버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과제 관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너무 다르지만 너무 장소도 다르지만 결국은 그 그래프에 따라서 목표 그 사람들이 달성하는 것을 추이 분석을 해서 시간대별 내방 고객 수랑 대기 시간을 측정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뭐 보여서 윗사람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방문 고객들을 장시간 대기할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수행했던 것을 보기 쉽게 도표로 그런 활용하는 이런 것으로 본인이 수리 능력을 활용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험의 중요성, 특히 직업기초 능력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매칭시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매칭시킨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후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그 남은 하위 영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